아, 이거 스킵 안 돼. 예고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저렇게 건너뛰지 않고 볼까요? 영화사들은 좋은 예고편을 만들어야 표가 많이 팔린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화사들에겐 예고편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인데, 요즘엔 심지어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도 있어요. 이런 걸 티저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예고편을 봤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나요? 그리고 또 예고편은 어때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고편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훌륭한 예고편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에일리언 예고편, 두 번째로는 인셉션 예고편, 세 번째로는 스타워즈 7 예고편입니다. There are stories about what happened. 이 세 예고편들은 다 다르지만 비슷한 법칙들을 따라요. 일단 1번 법칙, 최대한 적은 정보를 보여줘라. 좋은 영화 예고편은 영화의 줄거리를 최대한 조금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관객들은 그냥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영화야? 이 법칙을 깨는 영화 예고편을 하나 볼게요. 드래곤 길들이기 2인데요. 이 영화 예고편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인공의 엄마가 살아있다는 반전 요소를 그냥 보여줘버립니다. 다시 에일리언 예고편으로 돌아갑시다. 이걸 보면 오, 우주전함에 괴물이 있네 정도면 알 수 있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 알려줘도 충분하잖아요. 이 예고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요즘 나오는 공상과학 스릴러들은 다 이 방식으로 예고편을 만들어요. 라이프 예고편, 이것도 그냥 에일리언 예고편 베낀 거죠. 예고편 안에는 또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스토리, 캐릭터, 갈등, 궁금증 유발 요소. 이런 건 영어로 클리프행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어보면 예고편이랑 단편 영화가 되게 흡사한 것 같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리프행어의 유무입니다. 클리프행어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스토리 나머지 부분과 결말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티켓을 사야지만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예고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고편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50년대 예고편을 보면 나레이터가 캐릭터, 스토리, 갈등을 그냥 말로 다 얘기해준 형식이었어요. 그래도 영화 사이코의 예고편은 히초크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줘서 좀 신선했었죠. 그런데 예고편들이 TV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단축되어야 했고 조금씩 공식 같은 포맷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 성우가 나타나서 나레이션 하던 예고편들 기억나나요? 요즘은 이런 건 패러디물에서밖에 안 나와요. Two brothers. It's just called Two Brothers. 예고편은 그 후로도 계속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발전합니다. 나레이션은 주인공 대사로 대체됐고, 클리프행어는 말하지 않고 보여주기도 시작합니다. 클리프행어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는 광선검으로 싸우는 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럼 예고편에서 광선검 뽑는 걸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다가 딱 광선검 결투가 있기 직전에 영상을 딱 끊어버리면 우린 궁금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고편은 우리한테 알리는 거예요. 영화표를 사야 이 장면을 끝까지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되게 효과적이죠? 이제 법칙 2로 넘어갈게요. 스토리의 전제를 알려주면서 텐션을 올려라. 인셉션 예고편 한번 볼게요. 이 영화 줄거리는 솔직히 좀 복잡해서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도 이 영화 예고편은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줄거리를 잘 설명해줬어요. 한번 봐보세요. Inception. If you can steal an idea from someone's mind, why can't you plant one there instead? 그 다음 텐션 올리는 방식 한번 봐볼게요. No. Does it live on the Great Plains of Africa? Yeah. 음악, 소리 등이 점점 빨라져서 텐션을 올리다가 조용해지면서 해소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요즘 거의 표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이 방식이 너무 흔해져 버려서 예고편은 이 방법으로 튀기 어려워졌습니다. 예고편이 끝나면서 항상 나오는 그 한 줄의 대사 있잖아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있을까? 원래는 멋있으라고 나온 건데 사람들은 질려서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영화 장면들 몇 개 짜집기 해서 스토리와 갈등 모두 한 번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신선한 방식도 생겨납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는 저격수가 꼬마를 조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클리프행어를 하나 던져줍니다. 과연 이 저격수는 이 아이를 죽일까 안 죽일까? 아니면 그냥 영화 장면 하나를 편집 없이 다 보여주는 것도 한 방식이에요. 이 방법으로 분노의 질주 7은 예고편 시상식에서 상도 받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고편은 사람을 웃게도 신나게도 겁에 질리게도 하지만, 여기서 영화사들이 제일 중시하고 기대하는 건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나서 영화관에 찾아가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법칙 3은 음악과 효과음입니다. 에일리언 예고편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효과음들로 사람들에게 공황장애를 주고, 스타워즈 예고편에서는 모두가 알만한 스타워즈 테마곡을 더욱 멋있게
리메이크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인셉션 예고편은 효과음에 있어서 완전 개척자예요. 이 예고편 이후로 스케일 큰 대작 영화들에서 무조건 이 뿌앙거리는 효과음이 다 나와요. 이 뿌앙거리는 소리 인셉션에서 발명한 겁니다. 그 외 예고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효과음은 긴장감을 점점 올렸다가 딱 하이라이트 보여주는 그 거리는 소리가 있죠. 거리면서 중요한 데서 하나 딱 건네는 효과음도 있고, 뿐만 아니라 특이한 소리 하나만 더 넣어도 장면이 더 특별해 보여요. 베이비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여자가 확 뒤돌아볼 때 어흥거리는 소리를 넣었어요. 그 다음 음악이 예고편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예고편 음악만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이미 유명한 다른 노래를 예고편에 쓰고 싶은데 이제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추가 요소와 효과음들을 넣어서 예고편화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봐볼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이제 이미 유명한 노래들을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리믹스하거나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자주 보이다가 한때 너무 흔해져 버려서 이런 스타일의 예고편을 처음 만든 사람조차 그만 우려먹으려고 했었어요. 다른 예고편들과 경쟁하려고 편집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맞는 걸 갖고 타악기 소리로 만든다든가, 숨소리나 땅 파는 소리 같은 거로도 영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은 예고편이 한번 나오면 그게 공식처럼 되면서 다른 편집자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경쟁하려면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오, 이 예고편 대박인데? 하는 반응이 나와야 사람들이 표를 사니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 예고편들을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 그 영화를 다시 찾아보고 싶어 할 정도로 예고편을 정말 잘 만든 영화도 많아요. 예고편은 이제 시상식이 따로 생겼을 정도로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영화 예고편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카페 디프레소였습니다.